안녕하세요. 임마니엘 TV입니다. 오늘은 전에 이어서 베토벤에 이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심리학의 즐거움이란 그 책으로 왕샹동이 지었고 강은영 씨가 옮긴 책입니다. 여러분도 보실 기회가 있다면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의 자아도취, 나르시시즘, 자기애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항상 타인의 관심과 칭찬을 받고자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공존하는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시작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부터 호전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10살 때 그를 군관 학교에 입학시켰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폴레옹은 선배와 동기들의 무시와 따돌림을 받았다. 하지만 비록 몸집은 작고 힘이 약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싸움에서 굴복한 적이 없었다. 그런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점점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자 나폴레옹도 혁명에 가담했다. 1793년 나폴레옹은 툴룽 전투에서 포병을 이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군사적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이집트와의 전투에 출정해 전승을 거둠으로써 혁혁한 공을 세웠다. 계속되는 연승으로 그는 단 5년 만에 일개 포병 상위에서 10만 대군을 이끄는 장교가 되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쾌거였다.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통영 정부를 조직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는 중앙 권력을 강화하고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여론을 통제하고 군비를 확충했다. 또한 왕족을 수청하고 해외 정보를 통해 영토를 확장했다. 나폴레옹의 부상은 다른 유럽 국가의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1800년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반프랑스 동맹을 구축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군대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접경지대에서 나폴레옹 군대의 기습을 받아 패배하고 나폴레옹의 설득으로 러시아 국왕이 스스로 군대를 물리자 영국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1802년 3월 25일 결국 영국은 프랑스와 아미행 조약을 체결해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점령한 영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되는 승리로 나폴레옹은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어 1802년 종신 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804년 3월에 나폴레옹 법전을 공포, 5월에는 황제로 즉위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유럽 땅을 자기 마음대로 분할하여 가족과 친척들에게 봉지로 하사했다. 그리고 1810년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와 기타 복속국의 황제를 자처했다. 1812년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러시아 군대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계속 후퇴했다. 러시아군은 철수할 때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빼고는 모조리 불태워버림으로써 나폴레옹 군대가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직 황량한 폐허만 남아있게 했다. 때마침 찾아온 겨울 추위 때문에 나폴레옹 군대는 기아와 추위에 허덕여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정규군과 유격부대는 번갈아 기습 공격을 퍼부었다. 결국 나폴레옹 부대는 2만 7천 명의 병사만 살아남아 간신히 파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러시아 원정 실패는 몰락의 서막에 불과했다. 1813년 봄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으로 구성된 제6차 반프랑스 동맹군이 침공했고 1814년 4월 6일 마침내 나폴레옹은 대내외의 인심을 모두 잃고 퐁텐블로 조약을 체결한 뒤 엘바 섬으로 추방되었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도한 자신감은 과도한 자기애를 불러오고 과도한 자기애는 이성과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나폴레옹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었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했으며 탐욕스러웠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비판이나 실패, 좌절에 부딪히며 심하게 분노하거나 열등감 혹은 우울증에 빠진다. 나폴레옹은 성공 후에는 더 큰 책임이 뒤따르며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거듭되는 성공에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결국 그는 타인에게는 계속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럴수록 스스로에게는 점차 패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는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이 삶의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항상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고자 하기 때문이다. 소탈하고 명랑하고 담백한 성격만이 과도한 자기애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고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마누엘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